영화 보면 알약 하나 먹어도 배부르게 되는, 참 우리가 뭐 꿈꾸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알약이 있던데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제가 그거 잠깐 답변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언제 한번 나왔을 때면 김범준 교수님한테 질문하신 게 있어요. 식물과 곰팡이 중에 어느 게 먼저 지구상에 출현했느냐. 아, AS입니까 제가 이거는? 그때 확인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순간 왜 그랬었냐면 식물을 뭘 기준으로 잡을 거냐, 육상식물 기준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은 식물학에서 말하는 그 원시식물인 해조류 같은 걸 담을 거냐 해서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요. 육상식물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곰팡이가 먼저고요. 만약에 광합성의 시작. 해조류, 그렇죠. 미역 같은 거, 해조류 같은 그런 거대 조류를 기준으로 하면 곰팡이와 이거가 사실 워낙 옛날 일이라서 지금 이 문헌을 보게 되면 곰팡이가 한 10억 년 전, 뭐 해조류도 뭐 거의 그 둘은 그렇기 때문에 육상식물 기준으로 하면 일단 곰팡이가 먼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답변을 드리고요. 네.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의미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그 배부른 알약은 저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게 일단 뭐 포만감을 주는 거면 배는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약에 담아서 우리의 필요한 양품만 공급해 주고 포만감을 주면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약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어서 아픈 경우에는 링겔을 맞든 약을 먹으면 좋을 텐데, 그거를 일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우리의 몸의 해부 구조, 진화한 과정을 보게 되면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씻지 않으면 입부터 시작을 해서 소화관들은 뭘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힘들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장내미생물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네. 걔네가 먹고 살 게 없으면 추측인데요. 옛날 역사를 보게 되면은 먹고 살 게 없으면 폭동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아마 장내미생물도 저렇게 알약 하나 먹고 우리만 살면 얘네가 막 가만히 있지 않고 고소한 문제 일으키지 않을까. 아, 그렇겠네. 네. 그래서 먹느냐 알약 하나 이론상으로 단기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걸 갖다 일상으로 하기에는 우리 몸이 거기에 맞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물론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만. 아니죠. 미식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맞아요. 그것까지 이렇게 포기하면서 뭘 그렇게 하시려고? 아니, 뭔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하신다고? 맞습니다. 역시 먹는 건 좀 먹으면서 그렇죠. 네,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아, 이거 아주 흥미로운데, 만약에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 있으면 그때 카메라로 그 멈춘 그 장면을 찍을 수 있냐? 왜냐면 시간이 멈춘다는 거는 그때 빛도 멈추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아마 좀 하신 것 같아요. 뭐 영화나 만화나 그런 데서 그려지는 시간이 멈춘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일단 관찰자인 나는 시간이 멈추지 않고 내가 보는 대상들은 시간이 멈춘 장면을 보통 그리는데요. 이게 사실 불가능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멈춘 영역과 시간이 멈추지 않은 영역 사이의 경계가 어딘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 몸은 시간이 멈추지 않았지만 내 몸 밖에 있는 모든 공간의 영역은 시간이 멈췄다 라고 가정하면, 그 어떤 물체 혹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빛이 내 눈에 도달할 수가 없죠. 시간이 멈추면? 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시간만 멈추고 빛은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면 그 시간 동안에 그 빛이 이동하는 길이가 짧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기서 출발한 빛이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면 내 눈에 오지 못하죠. 그래서 시간이 멈춰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내 눈앞은 깜깜해집니까? 그렇죠. 시간이 멈추면? 그러니까 한동안 멈추기 바로 직전에 출발한 빛이 내 눈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 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일본 야동 중에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다. 앞에 안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 멈추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남자 주인공만 움직여요. 음료 갑자기 드시는 것 같은데, 예,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멈추는 것 같고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게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로부터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는 250만 광년이 떨어져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멀면 우리가 살아서는 거기에 결코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주선이 굉장히 빛의 속도로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가 수축된 걸 느끼게 돼요. 250만 광년이 떨어져 있어도 굉장히 빠른 우주선을 만들 수 있다면 몇 년 안에 거기 갈 수 있어요. 몇 년은 왜 걸려요?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빛의 속도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거리가 수축되기 때문에 거리가 수축이 된다고. 네,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상상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빛이라면 제 눈에는 우주가 어떻게 보일까요? 빛의 속도로 내가 여행하고 있다면 우주는 어떻게 보일까? 제가 보는 모든 대상까지의 거리가 그런 경우에 0으로 수렴하거든요. 그런가요? 우주가 완전 수축해서 평면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주 짧은 순간 안에 내가 만약에 빛이라면 네. 그 빛의 눈에는 우주가 그냥 점이에요. 점? 그 안에 있어요. 점 안에. 우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 다 한꺼번에. 그쵸. 그냥 한 번에 가요. 네. 이게 근데 예를 들어 뭐 만광년 이렇게는 빛도 어쨌든 10,000년 걸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10,000년이 걸리는 걸 보는데요. 빛 자체는 거기까지의 거리가 0으로 수렴해서 그냥 가요. 아주 짧은 시간을. 아 그래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은 좀 이해가 난해하긴 한데 저는 그런 상상보다는 현미경으로 우리가 본다면 예. 우리 눈이 만약 현미경처럼 좋다면 이런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예. 빛의 속도로 하니까 저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점으로 보인다. 그 물리학에서의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자명한 결론이거든요. 빛의 속도에 수렴할 정도로 아주 빨리 가면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0으로 수렴하게 돼요. 그 유명한 관측 있잖아요. 뮤온 입자가 그쵸, 예. 하늘에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붕괴해서 없어져야 하는 입자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지상에서 검출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날아오다 보니까 얘 입장에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서 붕괴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연이 돼가지고 지상에 도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는 너무 빨리 뮤온의 오다 입장에서 보니까 보면, 그쵸. 네. 뮤온의 입장에서는 지구까지 올 때 이 거리가 수축돼서 금방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없으면 얘가 조금만 가다가는 소멸돼서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 두터운 대기를 뚫고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뮤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있는 출발한 위치에서 우리 관찰자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가는 거고요. 우리가 걔를 보면 시간 지연 효과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니까 걔가 얼마든지 올 수 있고요. 제가 만약에 빛이면 앞에 안 보고 뒤를 보고 간다고 치면요. 제가 교수님 딱 보고 있다가 지금부터 뒤로 빛의 속도로 갑니다. 예. 그럼 저는 끝까지 교수님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빛이 저한테 왔잖아요. 오는 빛의 속도로 저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저는 이 거리에 있는 교수님을 보면서 뒤로 빛의 속도로 가나요? 잠깐만 헷갈린다. 또 걸렸어. 빛이 가면서 자기가 보는, 물론 빛은 뒤통수는 없어요. 있다고 치고 가는 방향을 보면 거기까지의 거리는 0으로 수렴하고요. 뒤를 봐도 거리가 짧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빛이 저한테 오고 그 있잖아요. 상대성 이론에서 그 효과가 V 제곱만 관계하지 부호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웅배한테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더해서 이제 그 도플러 효과를 딱 고려하면 도플러? 그러니까 내가 이동하면서 빛과 같은 파장을 관측을 하면 내가 멀어질 때는 파장이 더 길어지고 에너지가 줄어들고요. 내가 접근하면서 파장을 관측하면 파장이 짧아지고 에너지가 높아져요. 대표적으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슝 하고 지나갈 때 네. 다가올 때 들리는 소리의 음색이랑 멀어질 때의 소리 음색이랑 효과가 있어요. 네. 그 효과가 실제 그렇게 움직이면 관측이 될 거예요. 멀어지는 쪽은 더 어둡게 붉게 변할 거고요. 다가가는 쪽은 이제 더 파랗고 밝게 보이는 거죠. 저는 그냥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빛들이 이제 저한테 반사돼서 오는 걸 거 아니에요. 빛의 속도로 오잖아요. 예. 제가 빛의 속도로 뒤로 가면 결국 그 빛은 계속 저를 따라서 이렇게 오니까 교수님의 빛도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관찰자가 자기한테 오는 빛을 본다. 걔는 자기한테 빛의 속도로 와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교수님을 계속 아니.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걸 보지 않아요. 걔는 나한테 와요. 빛의 속도로. 제가 빛의 속도로 가는데도 네. 그러면 2배 빛의 속도로 온다는 얘기예요? 덧셈이 아니고요. 상대성 이론이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게 그렇죠. 예. 내가 달려가면서 빛의 속도로 쏘면 제가 봐도 그 빛은 빛의 속도로 가고요. 정영리 씨가 봐도 빛의 속도로 가요. 똑같아요. 아.